자,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 제대로 알고 먹자.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존 라빈스 선생님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한 입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벌써 침이 절절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입가가 벌어지면서. 이 고기들을 한 입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사실은 내 몸속에 고통과 질병을 함께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단백질 먹으면 내 몸이 튼튼해지겠지? 이거 먹으면 내가 스태미나가 많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먹어치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계란 후라이 2개, 점심에 닭가슴살 2개, 저녁에 제육볶음 끼니마다 먹어치우는 건 사실은 영양이 아니라 악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존 라빈스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책은 특별히 헐터택, 심장이 마비가 와가지고 헉 하고 쓰러질 때 심장마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간암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에 노출되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지방이 범인인데 엉뚱한 데서 과일만 안 드시면서 당뇨병의 원인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고 또 뇌경색, 뇌출혈이 비롯되는 그 모든 원인들 이 시대의 모든 재앙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모든 병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 그리고 인공호르몬,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 각종 박테리아와 살충제 오늘날 대다수 육류, 우유,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허다한 이 발암물질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존 라빈스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책의 내용이고 이 책의 저자인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 존 라빈스 선생님이십니다. 보기에도 자연주의자처럼 생기셨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뗏목 메고 이렇게 아주 내추럴하게 시골에서 아내와 농사지면서 책을 아주 세상을 깨우는 책들을 저술하시면서 사시는 정말 멋진 분이신데요. 이 존 라빈스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식생활과 환경 그리고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세계 1급 이 건강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더 자애로운 세계를 지지하는 비영리기구인 Earth Save International 지구구조대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기업인 이 베스킨 라빈스를 제가 이 학창 시절에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 경희대 앞에 부근에 이 베스킨 라빈스 이 아이스크림 가게 제가 아주 단골 손님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왜 그렇게 아픈지를 알았어요. 왜 매일 피곤하고 왜 매일 감기를 달고 자라는지. 설탕은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회도. 그래서 매일 이것만 아이스크림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존 라빈스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각종 우유, 유제품과 축산물에 대해서 감추어졌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한 용감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을 추리자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스 데이빗 박사가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이 죽음으로 몰고 간 수많은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What There Is 다큐에서 소개하듯이 가스 데이빗 박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료인들이 특별히 항암하고 고기 드시고 방사선하고 고기 드시고 아플 때 고기 먹고 힘내시라고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조언한 이 범죄에 대해서 가스 데이빗 박사가 그토록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회개하고 후회했던 것처럼
단백질 신화에 대한 허구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고요. 각종 우유, 유제품과 축산업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페이지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감기 몸살을 달고 살고 알 수 없는 호르몬성 암에 많이 유출되는지, 미국에서 이 소나 닭이나 돼지에게 가축에게 투여하는 항생제의 양은 연간 1만 1,160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따로 드시지 않아도 닭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드신다면 닭과 소와 돼지에게 투여된 항생제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미국의 햄버거 왕, 전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 왕이셨는데, 특별히 햄버거 안에 있는 이 달콤한 게 아니라 이 먹음직한가요? 이 소고기 패티, 사실은 치명적인 식중독균 0157 주요 감염원이 햄버거의 패티라는 거.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 폐암 환자들,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폐기종. 미국에서 도살당할 때 폐렴에 걸려 있는 돼지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70% 이상 된다는 거. 그래서 식용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식단에 올라오는 돼지고기의 70%가 폐렴에 걸려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여기를 나가시면서 오늘 내일 퇴소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늘마을에서 5단계 독을 잘 하고 가시면서 요 옆 부근에 유명한 뭐가 있죠. 야들야들하고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러운 연한 송아지 고기를 만드는 비결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바로 어린 소를 빈혈 환자로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100명, 200명이 넘게 줄지어서 있는 한우 가게의 비밀이 뭔지, 바로 어린 소를 빈혈 환자로 키우는 것.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뼈가 약해서 골다공증이나 또 류마티즘이 있을 때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갈 때 우유 배달을 하고, 또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골다공증에, 그리고 류마티즘에, 그리고 뼈로 암이 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라 몸에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몸에서 칼슘을 빼내가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아이러니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뽑아놓은 책들인데, 이 책은 아마 100년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질병에 걸리는데 맥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토록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텐데요. 역시 지각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존 라빈스는 1994년 레이첼 카슨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각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상이죠. 그래서 이 상의 수상자이고 저서로 존 라빈스는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존 라빈스의 100세 혁명, 존 라빈스의 인생 혁명이라는 굉장히 이 주옥 같은 귀한 내용들을 수많은 이 논문들을 발췌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건강의 비결들을 소개하고 있는 귀한 환경운동가이십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서두에 이제 닭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최근에도 데스먼 모리스의 The Naked Ape라고 하는 이 벌거벗은 원숭이라는 책은 많은 지각 있는 분들이 거의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닭에 대해서 그 형편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생태학자로 벌거벗은 원숭이의 저자 데스먼 모리스는 닭장에서 일명 배털이라고 불리는 닭을 기르는 양계 방식에 관해서 한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식습관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아침에 닭고기를 드시고 계란 후라이 2개씩을 드시면서 여러분이 먹는 식습관이 여러분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데스먼드 모리스도 나는 내 식습관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살해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죽은 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동물들이 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고기를 죽이는 살인자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살해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저 먹이사슬의 원칙이고 자연의 섭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계란 후라이 2개, 내일도 제육볶음, 모레도 불고기 볶음. 그래서 내가 먹는 그 내 식습관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스먼드 모리스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닭장에서 일명 배터리라고 불리는 닭을 기르는 양계 방식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자, 여기서 공장식 양계장, 닭의 천국이라고 일명 불리우는 공장식 양계장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내가 관찰해온 배터리 닭들은 그들의 메뚜기를 쫓던 풀숲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미한테서 떼어 놓일 때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글자 그대로 닭의 정신병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게 수많은 닭들을 그 양계장에서 이렇게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닭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알 낳는 집 속의 닭은 신경질적입니다. 닭들은 자동 조절되는 모이통에서 모이 한 번을 쪼거나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기어 오르고 끼룩끼룩 꼬꼬대 꼬꼬꼬꼬 구구구구구구구 야단법석을 떱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알을 낳는 암탉들이 짧은 생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일 따위는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많은 닭이 발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쩔룩쩔룩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동물연구소에서 어떤 유전자 변형들이 조작을 하고 있냐면 닭들에게 다리가 없는 닭들을 만들고 있고요. 깃털이 없는 닭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깃털 뽑지 않고 닭에 대한 이 불편함 없이 어미닭처럼 돌보는 사람들이 깃털을 뽑는 번거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닭들을 다리 없는 닭들과 깃털 없는 닭들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질 발작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닭들이 가끔 꽥 소리를 내지르면서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가 뒤집혀서 죽어버리는 간질 발작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닭들. 양계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오늘날 모든 닭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항생제가 섞인 모이를 먹습니다. 아마 항생제가 없다면 우리가 거기서 이윤을 얻어내기도 전에 엄청난 수의 닭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식단에 올라가기도 전에 너무나 닭들이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주지 않으면 이제 식용으로 내다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공장 피터 싱어와 짐 메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닭공장에 흔한 비타민 결핍은 성장 지체와 또 눈의 손상, 시력이 상실되고 무기력증이 오고 신장이 손상이 되고 성기능이 교란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화되고 뇌 손상 마비 증세와 뇌출혈, 빈혈, 그리고 부리와 관절이 기형화되는 등 닭공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구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닭들의 약해진 뼈와 이완된 힘줄, 비틀린 뒷다리, 부풀어 오른 관절, 이 모든 것은 미네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암에 걸린 것처럼 닭들도 온갖 헤비메탈 그리고 미네랄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닭의 척추가 기형화가 되고 목이 뒤틀리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만드는 질병들로 닭들이 고통을 당하고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어요. 이 불쌍한 닭들은 병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때문에 닭한테서 전염병이 옮을 위험성이 높아서 노동국에서는 닭 가공산업을 모든 업종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업종 중에 가장 위험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이 직업 중에 하나라고 등재할 만큼 전국의 대다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의 90% 이상이 닭암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노출된 것처럼 닭들이 90% 이상의 닭암, 레우코시스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닭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모른 채 날마다 이 불쌍한 생물들의 고기와 달걀을 아우 나는 이 맛있는 닭고기가 정말 좋아 하면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에서 나온 생산물을 먹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음식이 현재 내 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칠면조를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예. 오리고기를 좀 먹으면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닭과 달걀에 적용되는 공장식 생산 방법은 칠면조와 거위, 오리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칠면조 역시 닭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위해서만 그들을 써먹으려는 똑같은 집착에 희생되고 있어서 부리를 잘리우고 철망 속에 가득 쳐넣어진 채로 각종 화학약품, 의약품, 그리고 항생제가 첨가된 똑같은 종류의 인공적인 먹이를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품 생산체계에서 나온 이 소출들, 이러한 닭들을 사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치킨, 사 먹는 것은 그들과 결탁해서 닭들의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아닐까요?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늘에 가고 싶은 우리들이 닭들의 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큐를 좀 보실까요? 닭똥과 먼지가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닭과 오리는 코를 박고 자란다. 적정한 환기, 바닥에 깔짚은 영어로 된 교본상에만 존재했다. 새벽녘이면 암모니아 가스가 위험치 4배까지 치솟을 정도. 닭의 호흡기는 금세 망가졌다. 닭의 호흡기를 통과해가면서 닭의 점막을 전부 상하게 합니다. 점막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병원성 미생물을 차단하는 1차 방어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것이 다 망가지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사실은 한 5, 6주령이 지나면은 폐사가 급속히 일어나거든요. 항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의 농촌은 지난 20년 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항생제를 선진국의 10배 이상 사용했다. 이제 규제 없이 그냥 먹이고 있죠, 일반 농가에서는. 엔노트릴 같은 경우는 그 잔류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그것을 축적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전자 조작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진짜 그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생제를 아무리 먹여도 한 달을 넘기는 순간 호흡기 질병과 피부병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집단 폐사가 발생하기 전에 닭을 팔아야 했다. 자, 이 다큐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예, 닭 정말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육식의 반란 부분에 있는 다큐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